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7월입니다. 이제 반년 남은 올해를 열심히 살아서 뭔가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7월에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명섭의 대서양 문명사입니다. 대서양 문명사. 교수들이 아마 한 7만 안팎 될 겁니다. 그런데 교수는 저서로 말합니다. 논문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논문은 저서에 비하면 사실은 몇십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쓰는 거나 내용이나. 그래서 성과로 말하는 교수, 그들은 저서를 냅니다. 그런데 김명섭은 이런 책을, 이 책 보니까 760쪽이나 되네요. 이런 책을 무려 30여 권 냈습니다. 그야말로 교수 중에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오늘 말하는 게 표준인데 표준이 될 만한, 아니 한국 정치외교학의 그 표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문명사는 표준전쟁이요. 표준은 상위 표준과 하위 표준, 그리고 특수 표준과 전체 그 표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서양이 어딜까요? 제가 조그마한 지구본을 가졌습니다. 예, 이쪽입니다. 대서양. 북대서양 나오죠. 그 다음에 대서양, 그 다음 밑으로 남대서양 이렇게 나오죠. 유럽과 저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를 끼고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대서양 문명사를 왜 조명했느냐? 대서양이 문명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대서양을 두고 서로 표준전쟁을 벌인 것이 어찌 보면 문명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서 김명섭은 대서양 문명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어딜까요? 예, 이렇게 돌리면 태평양 있는 쪽이네요. 태평양 있는 쪽.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작죠? 여기 보이네요. 이런 문명사에서 우리는 표준을 보는데 KS 그러잖아요. 코리안 스탠다드. 그래서 전구는 어디에다 그 코드를 꽂는다든가 전구를 갈아 끼울 때 회사가 다르더라도 맞잖아요. 표준을 설정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반찬 그릇, 나갯낙 있죠? 그 뚜껑을 열고 닫게 되는데 나갯낙은 여러 군데서 나와가지고 안 맞더라고요. 뚜껑이 이게 크기도 다르고 같은 비슷한 크기인데도 이게 홈이 다르고 해서 안 맞아요. 표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표준의 핵심은 뭐냐? 김명섭은 정치다. 그리고 표준은 지식이 좌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이 설정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것이 문명과 야만을 가른다. 우리는 오늘날 미국 표준하에서 살고 있죠. 미국이 양산한 표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옷을 뭐라고 합니까? 양복 그러잖아요. 또 밥 먹는 것도 서양식을 뭐라고 합니까? 양식 그러죠. 그러니까 바다의 대표는 태평양도 인도양도 지중해도 아닌 어디다? 대서양, 서구,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대서양이 바다의 표준이 되어 있다시피 하니까는 양산 또는 뭐 양식 또는 양복, 우리가 양키라고 할 정도잖아요. 뭐 해가지고 미군 상대하는 그런 여성들을 그렇게 표현한다 하잖아요. 양이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 또는 대서양적 세계 표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화폐도 미국 표준 달러잖아요. 금융시장 지금도 주식이 널뛰기를 하죠. 그런데 환율 이런 거 뭘 표준으로 합니까? 미국 또는 달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오늘날 IT 산업 정보 산업이 주도한다고 하는데 역시 미국 표준이죠. 지금 유튜버 구글의 유튜버 어디 표준입니까? 미국에서 나온 표준이잖아요. 인터넷이다, 나머지 트위터다, 모두 미국 표준 내지 서양 표준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표준의 역사, 문명 표준의 흥망사는 대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대서양 문명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물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표준 국가로, 그래서 세계 시민 하면 곧 로마 시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중국도 한때 뭐 천자다. 중국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자기들이 중심이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차이나 해가지고 진나라가 이제 그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중심이라고 하면서 사실 세계 표준이 된 적이 있느냐? 없어요. 한 번도. 하려고는 했죠. 태평양을 통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기는커녕 저 해양국가, 대서양국가 영국한테 아편전쟁에서 박살났죠. 그래서 홍콩도 떼어줬잖아요. 한 100년 동안 통치하게 떼어줬던가요. 또 한때 나가려고 했지만 일본한테 꺾였죠. 그래서 청일전쟁, 중일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대만도 떼어주고 식민지, 일본 식민지에 들어갔죠. 대만이. 그 다음에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데까지 일본은 한때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을 지배했었죠. 2차 대전 전후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려고 했어요? 태평양 저 건너 미국으로 나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하와이 진주만 공격했잖아요. 이렇게 일본이 중국보다 훨씬 더 세계 표준에 가까웠던 셈이죠. 한때나마. 그리고 중국은 이 아시아에서만, 태평양을 두고 그 사이에서만 해도 해양국가 일본한테 2번이나 박살나고, 그 전에도 뭐 외국의 시달림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이 엄청나게 시달렸죠. 지금도 뭐 어떤 사람은 일본하고 중국이 전쟁하면 일본은 중국의 상대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군사 평론가들은,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자위대니까 그렇지. 미국과 미일 동맹을 통해서 군비를 역제하게 하니까 그렇지. 그런 그 일본의 뭐랄까 기질이 옛날처럼 살아난다면은 아마 아시아에서 표준으로서는 러시아나 중국보다 일본이 훨씬 셀 거다. 그리고 실제로 전적에서도 러일전쟁에서 이긴 바 있고, 중일전쟁,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전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해군력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막강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일본은 태평양의 주도권을 쥐려고 태평양 문명사를 자기들이 표준으로 삼으려고, 그 태평양 문명에서 자기들이 표준이 되려다가 미국한테 졌죠. 2차 대전 패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로마는 이제 끝났고, 중국은 뭐 가려다가 아예 아시아에서 좌절당했고, 그리고 저 대서양 멀리 있는 영국한테 패배하는 치욕을 당했는데, 지금도 그래서 나토가 열리고 있으니까 중국은 거기에 우리나라가 그냥 참조국으로 참여했는데도 굉장히 뭐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 밖에도 세계 표준으로 한때 등장했던 나라들은 포르투갈, 중세 때 떨쳤었죠. 저쪽 남아메리카. 그래서 지금도 거기 보면 포르투갈어라든가 에스파냐,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 서바나어 그러죠. 스페인어는. 근데 이제 에스파냐 다음에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가 그 세계 표준으로 등장했는데, 네덜란드, 덴마크, 조그마한 나라지만 이 대서양 주변에 있는 대단히 막강했던 나라입니다. 에스파냐는 이제 국교로서 표준으로 등장하는데 중요한 게, 핵심은 정치라고 있지만 그 밖에도 경제와 종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파냐는 국교, 가톨릭,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이 에스파냐와 네덜란드는 무려 80년 전쟁을 벌였죠. 80여 년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한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세계 뭐랄까요, 경제, 외교, 군사, 정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무려 80여 년이나 전쟁을 치렀으니 그 강대국 네덜란드와 에스파냐가 얼마나 이 대서양을 둘러싼 나라들이 그 친소관계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네덜란드가 이기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그 다음에 에스파냐는 또 한 번 깨지죠. 영국과 무적함대.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영국의 이 장거리포 화력으로 진압하죠. 격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프랑스나 독일도 한때 뭐 세계 표준이 되려고는 했지만 프랑스, 나폴레옹 잠깐의 천하였고, 독일 1차 대전, 2차 대전 역시 세계 주도권을 쥐려고 했지만 패배했죠. 지금 그래서 미국 표준화에서 세계가 통일되어 있는 셈이죠. 중국이 지금 뭐 대결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세계 표준으로 등장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50년 더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도광양해라 해가지고 우선은 칼날을 감추고 힘이 있을 때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일찍 칼날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긴 한데, 우선 이제 해양 세력만 봐도 항공모함을 요전에 이제 하나 진수시켜가지고 세 척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미국의 이 11척 항공모함에 견주면 이거는 전부 다 중국 거는 디젤식, 미국 거는 핵 추진 항모, 그리고 거기에 탑재하는 항공기, 그리고 항공기가 뜨는 방식, 내려앉는 방식, 그 다음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함대 군단들, 이런 것 저런 거에서 비하면 중국은 아직 원정 전쟁을 일으키기는커녕 자기 뭐랄까 다른 나라가 원정에 올 때, 특히 미국 같은 데하고 싸울 때 자기 나라에서 방어하는 해군력으로서도 아직 비교가 안 된다. 원정할 아직은 자격이 안 된다 하는 평가가 군사평론가들의, 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과시라는 게 매우 거창해서 그 세척 있는 것도 아마 실전에 나가면 써먹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요전에 그래서 뭐 한 1년 전 안팎이던가요, 미군 군함이 남중국해 있죠. 그쪽으로 미국 상선이라든가 군함들도 못 다니게 하려고 하니까 중국 함대들이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가는데 미국 함정이 하나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중국 해군력을 우습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 딱 들고 함정이 중국 함선을 이렇게 지켜보는, 한마디로 그냥 무시 내지 우습게 보는 그런 사진도 공개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직 해군력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비교 대상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국에 이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미국의 지금 세계 표준으로서의 지위는 한 100년 안팎 넘게 지속되는 셈이죠. 그런데 세계 표준이 넘어갈 때는 아까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 봤듯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세계 표준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식민지에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어찌 보면 세계 표준의 주도권을 거머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문명이 유사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종교도 유사한데, 물론 이제 영국의 성공회, 그 다음에 미국의 신교, 프로테스탄트 하면 이게 저항, 그런 의미가 있죠. 영국에서 그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적 자유를 누리려고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이니까 그들이 역시 뭐 같은 문명을 누렸고, 종교도 비슷한데 이제 그 종교적 자유를 누리려고 미국으로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표준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이라든가 뭐 민족도 유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독립함으로써 세계 표준으로 등장한,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영국과 미국의 표준 이전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나,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고, 대다수는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데, 세계 표준 국가로 등장하는데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그 작은 나라지만, 이 지금은 있지만 영국이 어때요? 그리니치 뭐 천문대 그러던가요? 그래서 시간, 공간 우리가 나눈다. 왜? 내가 세계 표준 국가니까.
그래서 시간, 공간, 영어라는 게 뭡니까? 영어가 잉글리시잖아요. 말 그대로 영국말입니다. 영국말. 언어를 역시 세계 표준화했는데 이 영어 때문에 얼마나 울고 웃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쓸데도 없는데 꼭 쓸데도 없는데 이 영어 표준 때문에, 언어 표준 때문에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회사를 하려고 해도, 어디 회사를 들어가려고만 해도 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영어에 투자한 걸 생각하면은 참 어찌 보면 꼭 필요한 사람만 하는 게 나을 것도 같은데, 이 영국이 자기 언어를 영어 세계 표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정치, 경제, 외교, 이 표준을 영국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도량형 같은 거, 그런 데에서도 영국이나 미국은 고집스럽게 영미가 이렇게 같이 그 표준을 공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표준을 정해도 뭔 말이야, 우리가 만든 표준이 우리 것이지, 그리고 우리 것은 우리 표준이고 너희들이 써. 나는 세계에서 그거 만들어 미터법 그런 것도 잘 안 쓰잖아요. 석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서는 갤론 그러던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리터 그러는데, 세계 표준? 내가 만들어. 표준은 나야. 하는 그런 고집이 영미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역시 영국과 더불어 표준화됐는데, 이제 새로운 표준으로서는 미국이 등장했죠. 달러다. 그래서 영어도 미국식 영어 그러잖아요. 문화다, 산업이다, 정보다, 무기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 세계 표준으로 등장했죠. 이 미국은 동맹을 통해서 더욱 표준을 견고하게 하고 있죠. 영국계,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이 또 건너가서 만든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시 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대단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그런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는 무려 영국이 300년이나 통치를 했죠. 물론 그래서 식민지배를 한 나라가, 표준 국가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그 피식민지로서 산 나라도 우열이 갈린다고 해요. 대개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약탈적 표준, 금이다, 은이다, 그 광산 같은 거, 문화 같은 거 다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래서 그 지배를 받은 남아메리카들은 대개는 가난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미국식 통치나 영국식 통치는 대개는 많은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재료가 필요하면 이렇게 하고, 자기들의 망을 까는 거죠. 지식망, 교통망, 이런 걸 정보망. 그럼으로써 비교적 신사적으로, 영국 신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일본은 그 중간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의 식민 통치를 받은 나라는 비교적 괜찮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통치를 받은 식민지들은 참 가난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일본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세계 그 식민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교적 그 인프라도 깔아주고, 그리고 문명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하고, 약탈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처럼 심하진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00년이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영국이나 미국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들의 문화를 누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언어를 쓰기는 하지만, 그렇게 좀 애증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안보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미국이 인도를 끌어들이려는데, 인도는 이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본달까, 아니면 미국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뭘 표준으로 할까, 이 국가 안보의 표준을 뭘로 삼을까, 미국인가, 아니면 그냥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저 미국 친구들, 이 영국과 이 사촌인 영국과 큰 집 작은 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촌지간이랄까요. 아무튼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미국은 동맹으로서 영국과 미국은 거의 전쟁할 때도 보면 영국이 전쟁 일으키면 미국이 참여 안 합니까? 미국이 전쟁하면
영국에서 전투기라도 안 보냅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 그 끈끈한 아주 막강한 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표준 국가로서의 지위가 오래 유지되는지도 모르죠. 그럼 표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명섭 교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표준을 가지려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계의 표준이다. 정영기가 그렇다면 얼마나, 유튜브의 표준은 정영기다. 그러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표준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그리고 자기 표준을 또 고치려 합니다. 자, 소유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개선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표준을 남이 가지게 하려고 하는, 남과 같이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공유? 내지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표준에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사람도 내 표준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에서건, 기업에서건, 국가에서건 일어나는데, 이 대서양 문명사에서 보면 큰 그 대서양이라는 것을 두고, 유럽의 뭐랄까요, 그 막강한 나라들이 전부 다 대서양 주변에서 거의 나왔잖아요. 지중해도 뭐 대서양에서 조금 들어가면 되니까. 로마, 포르투갈, 스페인, 덴마크, 뭐 영국, 지금 미국, 그 밖에 프랑스, 독일, 전부 거의 다 모두 대서양을 끼고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평양이 바다 크기로는 훨씬 큰데, 이 아시아에서도 좀 나와야 할 텐데 일본이 나오려다 말았고, 중국은 뭐 그런 시도도 못하고 내륙 정치도 하는데 애를 먹어서 바다로 나가는 데는 취약했죠. 물론 뭐 명나라 때 정화의 원정 그런 거 있잖아. 그거는 세계 표준으로 되려기보다는 중국의 특유의 그 폼잡기. 그래서 오히려 뭘 얻어온 것보다도 더 시혜를 베풀고 선물 준 게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딱 제한하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유럽은 국가 정치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어떤 개인의 탐욕이랄까요? 정치적 뭐랄까요? 영향력과 경제적, 개인적 또는 국가 경제의 영향력, 거기에는 개인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탐욕이겠죠. 그런 것과 종교, 이런 게 어우러져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이 통제여서 정화의 원정도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한 것이니까, 그냥 국가에서 그만이니까. 지금도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세요. 중국. 그런 성격을 지금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만든 세계 표준이 생기지를 않고, 중국 표준은 되는가 모르지만 그게 세계적으로 나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왜?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경쟁을 통해서 표준으로 뭐랄까요, 등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표준화 전쟁의 핵심은 표준을 만들려고 한다. 누구나 표준은 수정돼야 되죠. 그리고 영향력을 미쳐서 타국이 그걸 누리게 한다. 지금 세계화라는 게 뭐 김영삼 정부 때 생겼었죠. 이거는 기독교적 또는 대서양적 또는 서구적 표준화의 세계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날의 표준이 미국이다 보니까 세계화는 미국화다, 그렇게 등식으로 이야기하는 수도 있죠. 일면 맞죠. 지금은 그런데 또 미국의 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글로벌화가 아니다, 지역화다, 지역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역화 추세로 가는 측면이 있죠. 미중 대립도 이 표준 전쟁이기도 하지만 지역화 전쟁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 그 지역화 뭐랄까요,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고립시켜가지고 러시아를 고립시켜서 사회주의를 뭐랄까요, 흔들려는 그런 게 지금 나토에서 열리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업쇼으로 갔던가요? 참여하니까 중국에서 발끈하고 있죠. 러시아도 아마 심기가 안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미국과 동맹을, 세계 표준을 지금 뭐랄까 설정하고 있는 미국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리 갔죠. 문재인과 달라진 측면이죠, 윤석열이. 자, 오늘은
정말 이 대학자 교수 7만 중에 교수들 중에 이런 책 한 3권만 써내도 괜찮은 셈입니다. 저는 제가 조교를 해봤기 때문에 교수들의 품평을 할 만한데 이런 책 3권만 내도 정말 괜찮은 학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명섭은 이런 책을 무려 30여 권 안팎 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대서양 문명사.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서 사고적 독서, 비판적 독서를 하면서 지식을 습득한다면 주식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계의 움직임을 알면서 투자를 해야 제대로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7월 벽두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